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4년도 마지막 거래일까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92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 어젯밤에 비트코인은 아주 큰 변동성을 보인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92K까지 내려갔다가 그 뒤에 모두 반등을 하면서 올라온 모습을 보였고, 또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혼란을 겪었는데, 이런 과정에 있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보다도 알트코인들이 이거보다 더 큰 폭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을 그대로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력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흔들 때 비트코인의 흔들림 이걸 가지고 이용하기보다는 알트코인들을 더 흔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갈색고래가 그리고 보라고래가 비트코인을 일부 매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천사매상으로 봤을 때 이 변동성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데, 최근에 거래했을 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반복적으로 내려가는 건 별로 없었던 현상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물,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모두 다 깬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내려가니까 그 뒤에 레이트 숏 포지션이 붙었었는데 이 부분을 모두 정리를 했었고, 그 뒤에 올라가니까 레이트 롱 포지션이 붙었었는데 이 부분까지 모두 정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95K, 96K의 숏 포지션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 아래로는 90K까지 매수벽도 두껍게 형성이 되면서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의 정도로 보시면서 이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산타렐레가 오는 것 같았다가 그 뒤에 이제 조정이 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거시경제 환경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환경, 달러 인덱스가 108을 넘어서 이제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또한 많이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현재 매크로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말 종합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덜 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매크로적 환경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산타랠리가 올 듯하다가 주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알트코인이 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이 부분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1K까지 보고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경시경제 환경 이외에 유럽의 USDT 테더 관련되어 있는 미카가 운영이 되면서 테더가 시총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유럽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코인 시장에 돈이 유입해서 유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 이런 점은 코인 시장의 영향으로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미카 그리고 USDT보다는 거시경제 환경이 조금 더 코인 시장을 좋지 못한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1K를 받고 이 라인이 첫 번째 지지대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켜주는 게 중요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인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80K 때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이 있었을 때 코인베이스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특히 많은 덤핑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의 테이커 물량, 바이 앤 셀을 봤을 때 던지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압박으로 작용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또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97K에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지없이 비트코인이 단기 하락을 하면서 91K를 보고 현재는 92K까지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 뒤에 단기 하락은 거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실제로 자료로 놓고 보게 돼도 마이클 세일러가 공지를 올리는 시점에 큰 폭의 하락이 존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조금 선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이 지지대 라인을 깨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 기관들의 움직임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의 하락을 같이 유발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25년도 다가오는 내일부터 당장 2025년도가 되는데 시장이 정말 끝난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 공간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2024년도 말 중에 산타랠리가 크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현재가 이런다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시기나 혹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인정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이즈를 봤을 때 그리고 데이터들을 봤을 때 우리가 25년도는 아직은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 라는 자료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하락장에서 장이 좋아질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술적인 지표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 지점 어딘가 정말 조금 다져가고 있는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다져가고 있는 지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의 200일 평균 이평선을 놓고 봤을 때도 과거 사이클에 200일 평균 이평선을 뚫고 저항대를 뚫었을 때 진정한 불장이 왔었는데 아직 구간을 접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공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보여지고 있고 그런 움직임들이 뚫고 올라가 줘야 좋은 모습을 보이는 단계, 저항대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비비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5년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전문가들이 보는 뷰를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인 지표 온체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프랙탈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올타임 하이를 찍기 전에 굉장히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횡보하던 시기와 프랙탈이 매우 닮아 있다.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을 뚫고 그 뒤에 이제 올타임 하이를 갔었는데 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단계다라고 하면서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그 뒤에 상승을 하는 이런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술 지표, 온체인 데이터, 각종 온체인 데이터를 다 더한 지표들도 봤을 때 아직 뜨겁게 타오르는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있었던 이 구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 구간이 오게 되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2차 상승기가 오기 때문에 아직 공간은 조금 남아있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정이 깊어질 때 사실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정장일 때 쇼터몰더의 SOPR 자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1 미만으로 빠지게 되면 쇼터몰더들이 고통을 받는 구간으로 접어든다. 장이 좋아진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쇼터몰더의 SOPR이 1 미만으로 갔을 때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조정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 미만으로 갔을 때 단기적으로도 반등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한창 좋았다가 다시 쇼터몰더의 SOPR이 1 미만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동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장이 좋아진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단순하게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이제 1월 달부터 FTX의 상환이 이루어지는데 캐시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캐시로 FTX의 상환이 이루어지고 상환 금액은 20조 원이 넘어갑니다. 이 금액이 투자자들한테 돌아갔을 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다시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굉장히 큰 돈이 코인 시장에 다시 유입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코인 시장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불장의 트리거거나 조금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만간 2025년도 1월 3일부터 이런 상환이 시작이 된다라는 게 있고요. 또 비트파이넥스 고래들 같은 경우도 다시 재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고래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을 때 시기적으로 완벽하게 매칭은 안 되지만 거의 대부분 맞아 떨어졌던 거거든요. 비트파이넥스 고래가 매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라도 언젠가 반드시 올랐던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래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고점을 딱 닫고 내려오는 어딘가의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0일이 가장 이번 시즌에 맥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고 내려오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아프고 힘든 모습을 보였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순유입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순유출이 조금씩 발생을 하는 그런 케이스는 있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는 강력하게 유입이 며칠 전부터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준비를 하고 있고 모으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고 이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 알트코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가격이 변화가 없고 조정이 왔기 때문에 전혀 와닿지 않고 힘들지만 누군가는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반영을 했을 때 2025년도는 우리가 무언가 기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